장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달릴까 말까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MBN골드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주말 잘 보내시고 네, 오셨습니까? 너무 잘 보냈어요. 뭐하고 어떤 시간을 보내셨나요? 그래도 오랜만에 또 미증 씨가 또 이제 네. 사상 또 최고치를 경신했고 또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이 좀 완화가 됐기 때문에 네. 오랜만에 좀 주말 좀 푹 쉬었고 또 아, 이제 다음 네. 주를 좀 준비도 열심히 했습니다. 주말 얘기했는데 갑자기 미증 씨 얘기하셔가지고 내 말 안 받아주시나 했었는데 네. 역시나 잘 보내셨다니 네, 다행입니다. 자, 그럼 리뷰 종목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리뷰 어떤 종목부터 시작할까요? 일단 뭐 제가 최근에 이제 달릴까 말까 코너를 통해서 뭐 2차 전지 섹터에서 수소차로 수급이 이동될 것이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또 맞습니다. 거기에서 2차 전지와 또 수소차 관련해서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친환경 자동차 부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안에 가장 대표 종목이 화신인데요. 네. 사실 지지난주에 시장이 이제 폭락이 나왔을 때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 대비 20에서 많게는 30%까지 급락이 나왔을 때 오히려 조정식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화신이나 종목을 소개해드렸고 예. 바로 이제 시장이 좀 안정을 찾으면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반등 흐름이 나와줘서요. 제가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9,100원 라인대를 좀 돌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 10% 정도 수익이 좀 찍혔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화신 같은 경우는 이 GMP 또 관련해서 이제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고 또 현대자동차와 같이 미국의 동반 진출한 기업 중에 매출 기준으로 가장 대표가 되고 또 인도 매출도 단연 1위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애플과 기아차의 어떤 미래 모빌리티 산업 전반적으로 지금 물밑 협상이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예. 만약에 협상이 됐을 때 가장 강력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화신이더라 소개해드렸어요. 그래서 1차 목표가 9,100원을 이틀 전에 돌파를 했었고요. 익절 라인대와 다시 한번 2차 목표가를 좀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절가는요. 현재 8,720원 라인대에 위치해 있는데요. 네. 8,650원 라인대를 익절 라인대로 좀 설정하셨으면 좋겠고 2차 목표가는 그대로 9,900원 라인대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화신 수익 축하드리고요. 2차 목표가 9,900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또 리뷰도 두 종목 더 있습니다. 네. 지금. 네, 말씀해 주시죠. 일단 뭐 경남스틸 제가 이제 홍준표 의원 관련해서 지금 벌써 이제 두 번째 회전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한국선제, 경남스틸, 휴맥스홀딩스 여러 종목들을 소개해드렸었는데 지난주에 경남스틸을 소개해드리자마자 바로 목표가를 터치했는데요. 맞습니다. 3거래일 동안 아주 강력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제가 3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7,100원도 지금 돌파하고 현재 7,200원 라인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 고가가 7,640원까지 갔기 때문에 네. 일주일 만에 지금 수익률이 한 43% 정도 수익이 찍혔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보유 중이신 분들은 익절 라인대와 다시 한번 4차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절가는요. 7,100원 라인대, 제가 3차 목표가로 제시해 드렸던 7,100원 라인대를 익절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4차 목표가로 7,800원 라인대를 다시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경남스틸 같은 경우는 이제 3차 목표까지 달성을 네. 했고 이제 4차 목표가까지 제시가 됐다는 점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휴맥스홀딩스 리뷰인데요. 이 휴맥스홀딩스 사실 네. 김준호 매니저님 저랑 방송을 시작하면서 그 네. 전에 있던 종목들 리뷰 안 맞습니다. 하기로 했었는데 이건 어쩔 수 없이 오늘 홍준표 네. 의원의 테마주기 때문에 함께 리뷰해 보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경남스틸 말씀드린 게 바로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라서 한국선제 그리고 경남스틸 그리고 휴맥스홀딩스까지도 최근에 이제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휴맥스홀딩스를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린 이유는 전기차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도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었고 자회사 휴맥스 EV와 대우 ST, 푸르지오의 전국의 아파트에 구축 아파트는 2%, 또 신축 아파트는 5%를 이제 의무적으로 또 이제 전기차 충전소를 인프라를 구축하라라고 이제 지시가 나왔기 때문에 네. 앞으로 관련해서도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서 다시 한번 리뷰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건 2차 목표가 7,200원은 당연히 돌파한 상태고요. 현재 7,930원 라인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 네. 30% 이상의 수익률이 찍힐 거라 판단되고 있는데요. 익절가를 한 7,200원 넉넉하게 잡아드리겠고 그냥 3차 목표가로 8,500원 라인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휴맥스홀딩스까지 3개의 종목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바로 달릴까 말까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섹터에서 달릴까 말지를 정할지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섹터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수익률 랠리, 달릴까 말까에서 수익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섹터입니다. 바로 정치 인물주 섹터를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 네,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오늘도 네. 장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또 정치 인물주입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정치 인물주, 우린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당연히 비보입니다. 네, 역시 이제 공식입니다. 정치인물주 비보호 이제 공식이 완성이 됐는데요. 자, 정치인물주는 이제 대선이 점점점 네.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 눈여겨봐야 할 이 섹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뭐 200일도 안 남았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제 정치 인물주는 워낙에 이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상당히 많은 어떤 정책주와 또 정치 인물주들이 네. 많기 때문에 항상 제가 비보호로 말씀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뭐 이제 홍준표 의원 관련해서 이번 달 초부터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한국선제 2번이나 소개해드렸었고요. 또 경란스틸도 2번이나 또 휴메소 네. 홀딩스까지 계속해서 이제 관련 수혜주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이미 다 급등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기에는 다소 지금 주가 위치가 높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대응하자는 의미에서요, 비보호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정치인물주 비보호로 말씀을 드렸고, 그럼 또 이제 새로운 대안이 네. 이제 소개를 해주실 텐데 참 궁금합니다. 오늘의 대안 어떤 종목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홍준표 의원 관련해서 이제 대안주가 될 수 있는 또 숨겨진 홍준표 의원 관련 종목입니다. 바로 KBI 동국실업을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치인물주의 네. 첫 번째 종목 KBI 동국실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KBI 동국실업의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KBI 동국실업은 현재 오늘 장중에서 5.26%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1,300원에 움직이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 네. 이 홍준표 의원과 관련된 종목에서 김준호 매니저님의 성공률이 너무 좋기 때문에 멘트에 힘이 많이 실릴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지금까지 홍준표 의원 관련해서는 100%의 성공률로 수익을 드리고 있었고요. 일단 뭐 KBI 동구실업 같은 경우는 1955년도에 설립되어서 1990년도에 상장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1차 부품 공급 협력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콘솔뿐만 아니라 크래시패드 그리고 글로브 박스 등 여러 가지 자동차 부품들을 현대차 그룹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GMP 관련해서 최대 수혜 종목으로도 부각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자동차 부품과 또 홍준표 의원 관련해서 가장 큰 모멘텀으로 두 가지의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013년도 8월에 독일 ICT사를 인수를 하면서요, 유럽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을 했고, 또 폭스바겐뿐만 아니라 BMW, 아우디에도 계속해서 거래를 개시되어서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 아이오닉 5에 들어가는 이제 움직이는 콘솔에는 독점적으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안에서 무선 충전, 휴대폰 무선 충전도 할 수 있고, 뭐 휴대폰이라든지 노트북까지 다 수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오닉 5의 어떤 판매량 증가와 함께 움직이는 콘솔을 독점 공급하고 있는 KBI 동국실업의 어떤 실적적인 부분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이오닉 5가 유럽이나 또 미국 시장에서도 크게 또 흥행몰이를 이어가고 있는데, 최근에 기아의 EV6까지도 최근에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GMP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 플랫폼의 확대로 인해서 같이 크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 KBI 동국실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2차 전지와 또 수소차 쪽으로 수급이 이동되고 있는 가운데 어차피 친환경 자동차의 성장은 앞으로 급성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관련해서 친환경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은 실적적인 부분도 당연히 턴어라운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이제 정치 인물주, 특히 이제 홍준표 의원 관련 수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요, 사회이사 이제 한의원 사회이사가 고려대 홍준표 의원과 동기 동문이고요. 또 24기 또 사법고시를 같이 패스한 인물이기 때문에 정치 인물주로도 새롭게 좀 부각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섹터가 친환경 자동차 부품과 또 수소차, 2차 전지 소재 관련 섹터들이고요. 정치 인물주에서는 최근에 지지율이 급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 지지율까지 안착을 한 모습으로 오히려 윤석열 전 총장과 같이 강력한 경쟁자, 그리고 국민의힘 TV 토론회를 앞둔 시점에서 오히려 지지율 격차가 계속해서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오히려 홍준표 의원 관련 종목들은 다시 한번 또 3차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요, 첫 번째 종목으로 KBI 동국실업을 가져왔습니다. 네, KBI 동국실업 아까 말씀하셨던 순간 이제 5%대에서 소개를 드렸는데, 아까 방금 멘트 끝나실 때 한 8%대까지도 오늘 올라가긴 했거든요. 네. 다시 한번 급등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KBI 동국실업의 가격 전략도 함께 보겠습니다. 일단 뭐 KBI 동국실업 같은 경우는요, 이제 매수가 지금 신규 매수의 관점은 지금 접근하기에는 다소 좀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요. 8%까지 상승이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제가 1차 목표가를 1,350원 라인대를 가져왔기 때문에 좀 조정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뭐
1250원 라인대 부근대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제가 손절 라인대를 1100원 라인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예. 종가상 1100원을 이탈했을 때 손절 라인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1100원 후반 또는 1100원 10원, 1100원 2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는 1350원, 바로 직전 고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네. 돌파 시에 146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하셔서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KBI 동국실업 1차 목표가 1,350원, 2차 목표가 1,460원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섹터와 종목을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섹터도 달려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섹터는 어떤 섹터로 가지고 나오셨나요? 첫 번째 섹터를 정치 인물주 섹터를 가져왔다면요. 네. 두 번째 섹터는 정책주, 그 안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 섹터를 두 번째 섹터로 준비했습니다. 네, 부동산 공급 대책을 두 번째 섹터로 네. 준비해 왔습니다. 첫 번째 섹터도 물론 좋지만 네. 좀 더 안정적이라고 느껴져야 할까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공급 대책 오늘 잘 오르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눈여겨봐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장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지금은 달려야 됩니다. 네, 이번엔 달려야 된다고 네. 딱 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확실히 너무 오늘 지수가 아까 10시경에 좀 떨어지고 있을 때 네. 건설 관련 주들은 버티고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일단 뭐 최근에 이제 부동산 공급 대책 관련해서는요, 윤 전 총장이 또 이제 네. 국민의힘 가장 이제 유력 대권 후보자인 윤 전 총장이 첫 번째 이제 공약으로 부동산 이제 공급 대책을 냈습니다. 네. 특히 뭐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부동산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이제 발언이 나왔었는데 사실상 뭐 야권뿐만 아니라 여야를 가리지 않고 부동산 공급 대책 약간의 어떤 방식이 다른 것뿐이지 부동산 공급 대책 관련해서는 한 목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차기 대권이 200일 안팎으로 남은 시점에서 오히려 부동산 공급 대책 관련 수혜 종목들은 조금 중장기적인 시각으로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판단돼서요. 부동산 공급 대책 관련 섹터 달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부동산 공급 대책 해도 정말 이 섹터가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과연 오늘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나왔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일단 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네. 주방 가구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NX라는 종목을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섹터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NX를 네. 가지고 왔습니다. 모멘텀과 펀더멘탈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NX 설명드리기 전에 현재 네. 가격 한번 현재가도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가 확인 NX는요. 현재 10%대 오르고 있습니다. 2,860원에 거래되고 있는 NX입니다. 네, 일단 뭐 NX 같은 경우는요, 주방 가구에 특화된 건자재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국내 3대 주방 가구 업체가 한샘, 또 현대 리바트, NX 이렇게 3대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NX 같은 경우는 윤 전 총장, 특히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어떤 이제 부동산 공급 대책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로도 부각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B2B 중심으로 경영을 했었었는데 예. 최근에 NX 온라인몰을 또 이제 개시하면서 오히려 B2C 또 기업과 개인에 다가가면서 홈쇼핑 매출도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수납 가구, 또 건자재, 인테리어 패키지 상품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부동산 공급 대책, 뭐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또 그렇죠. 신규주택 공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방 가구의 어떤 수요는 앞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동산 공급 대책 관련해서 우리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판단돼서요. NX라는 종목을 두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 가지고 온 NX입니다. NX의 가격 전략과 샤트를 통해서 가격 전략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NX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게 차트가 바뀐 것 같은데 NX 같은 경우는 네. 아까 제가 10% 정도 이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조금 조정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NX 차트가 아닌 것 같은데 네. NX 같은 경우는 일단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나왔습니다. 3,000, 예, 맞습니다. 3,05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돌파 시에 3,35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좀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주의 특성상 좀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꼭 네.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뭐 2,800원 좀 부근대에서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손절 라인대를 2,450원 라인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2,450원을 손절 라인대로 잡으시고 네. 2,500원 초반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NX의 가격 전략도 나왔습니다. 손절가는 2,450원이고요. 1차 목표가 3,050원, 2차 목표가 3,350원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자, 오늘도 달릴까 말까를 통해서 두 가지 섹터와 두 가지 종목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김준호 매니저님, 무료 방송 네. 준비돼 있으십니까? 지난주부터 이제 시장이 좀 강하게 기술적 반등 흐름이 나와줘서요. 이번 네. 달에 가장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었던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시장이 좀 강하게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종목 장세가 심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의 주도 섹터와 또 주도 종목을 자세하게 좀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장 끝나고 4시 30분에 엠뱅고드 사이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전에 나갔던 이 영상, 김준호 매니저 영상이 생각나네요. 이런 장에선 김준호가 잘합니다라고 했었던 영상이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것도 자, 기억해 주시고 김준호 매니저의 이 무료 방송도 참여하셔서 좋은 투자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호 매니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